투미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당신의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입니다. 오늘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법률 정보 같이 설명해 주실 김예린 변호사님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목 김예린 변호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저희가 알아볼 주제가 바로 재개발 재건축 일물제인데요. 이 일물제에 대해서도 종종 문의가 오나요? 지금은 사실은 조금 그 시기가 지난 것 같고요. 2020년도 이제 일몰제 걸리려고 할 때 그때는 좀 문의가 많이 왔었죠. 네, 이렇게 일물제에 대한 주요 쟁점이 됐었던 시점은 좀 지나갔다라고 설명해 주시긴 했지만 아직도 투미TV 댓글 보다 보면 종종 재개발 일물제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완벽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물제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가요?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됐는데 사업이 일정 기간 좀 많이 지연이 된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정비구역을 해지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일몰이라는 것 자체가 해가 진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몰제라는 거는 일정 기간이 지나가면 자동적으로 소멸이 되는 부분. 일몰법이라고 하면 일정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법이 폐기가 되는 그런 것들을 일몰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20조를 보게 되면 일몰제가 나와 있는데요. 일몰제가 적용되는 요건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추진위원회 설립이 언제 되느냐라고 볼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추진위원회 승인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 시행 인가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그런데 간혹 추진위원회 없이 바로 조합 설립 인가로 가려고 하게 되면 정비구역 지정 고시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도 일몰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만 듣고 보면 조금 위해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개발 조합은 조합 설립 인가로부터 3년 넘도록 사업시행 인가 신청 안 했는데 왜 일몰이 안 되지? 이게 모든 구역들이 다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부칙을 보게 되면 나와 있는데요. 해당 개정 규정 같은 경우는 2012년도 2월 1일 이후로 최초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구역부터 적용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예전에 정비구역이 수립된 지역들은 일몰제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신속통합기획이라든가 공공재개발이라든가 이런 구역들이 아닌 이상 뭐 사업시행 인가를 몇 년 내 신청 안 했기 때문에 일몰된다 이런 규정들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뉴스 기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기사예요. 일몰제를 피하자 하면서 막 속도를 내는 조합들이 많다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해당 구역들 면면을 보면 예전에 정비구역 수립된 지역들이었거든요. 얘네들은 뭐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였을까요? 2012년도에 이제 도시정비법이 일부 개정이 되면서 2012년도 2월 1일 이후에 정비계획을 최초로 수립한 경우에 한해서 이제 일몰제가 적용이 되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그 이전에 정비계획이 수립됐다고 하면 적용을 피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이게 무기한 지연이 또 될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이제 부칙을 뒀습니다. 2012년 1월 31일 이전에 정비계획이 수립된 정비구역에서 이제 승인된 추진위원회라고 하면 여기는 이제 2016년 3월 2일로부터 4년으로 본다라고 해서 2020년 3월 2일까지 이제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을 하셔야 되는 거죠. 네, 해당 부칙을 잘 보게 되면 다목 규정이라고만 써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라목과 같이 뭐 사업 시행 인가를 빨리 안 하면 일몰이 된다. 이거는 예전에 정비구역 수립된 지역 같은 경우는 사업시행 인가를 언제 받느냐 이거 자체는 쟁점이 아니다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네네. 제가 다음 기사를 한번 가져와 보았습니다. 2019년도자 기사인데요. 보게 되면 박원순 서울시장이 취임인 이후로 직권해제한 재개발 사업장이 170곳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네. 이때는 일몰제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해제를 한 건가요? 정비구역의 직권해제 규정을 보시면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정비구역을 이제 직권으로 해제할 수 있게 재량의 영역으로 되어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 경우에도 이제 일정한 정도의 요건을 갖춰야 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기 전 이때는 토지 등 소유자 100분의 30 이상이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지정권자가 이거를 고려해서 직권 해제를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거나 뭐 조합이 설립됐다 뭐 이런 경우는 조금 더 엄격하게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과반수의 동의로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 한해서 정비구역 등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때 당시 정비구역이 해제된 지역들이 표현은 직권해제라고 써있긴 하더라도 사실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해제한 거다라고 해석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요건들을 또 갖췄다고 해서 무조건 정비구역을 또 해제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게 재량 행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비구역을 해제할 만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이제 일부 구역들은 좀 다퉈져서 정비구역 직권 해제 처분 자체가 취소가 된 사례들도 있죠. 대표적인 게 문화재 때문에 정비구역 해제했었던 사직 2구역 케이스라든가 주민 동의를 제대로 받지 않고 무리하게 직권해제를 했다라고 소송이 붙었었던 장이 15구역 같은 경우도 대법원 소송 끝에 조합이 승소를 한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직권해제가 되게 되면 어떤 효과가 나타나게 되나요?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뭐 용도 지역이라던가 뭐 정비구역 지정 뭐 이런 것들로 이제 바뀐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지정 이전의 상태로 이제 환원된 걸로 보는 거죠. 정비구역 지정이 안 됐던 상태대로 정비구역이 해제돼 버리면 여기가 굉장히 슬럼화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막기 위해서 주거환경 개선 구역으로도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직권해제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일몰제 적용이 2020년도에 한번 쟁점이 되었다라고 설명드렸었잖아요. 근데 일몰이 안 된 지역들이 있어요. 왜 그런 걸까요? 당시에 이제 일몰제에 걸릴까봐 서두르는 데들이 많죠. 그래서 막 총회를 해가지고 뭐 신청을 한다거나 조합 설립 인가 자체를 뭐 그런 업장들도 많았고요. 여의치가 않은 경우에는 이게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 동의를 받아서 2년의 범위 내에서 기간 연장을 또 신청할 수가 있었어요. 받아들여줘서 한 차례 이제 연장이 됐던 사업장들이 많은 거죠. 계속적으로 이 재연장 신청도 가능한가요? 그래서 그게 사실은 이제 법적인 좀 다툼이 있었어요. 그래서 법제처에서 이제 해석이 나오기로는 사실 이 규정에 보면은 2년의 범위 내에서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1회에 한해서 가능하다 해석이 나왔기 때문에 재연장은 불가능하다라는 거를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몰제 관련해서 제가 또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게 도정법에 있는 건데 도정법이라는 거는 재개발과 재건축 둘 다 적용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일몰제가 재건축 사업장 역시도 적용이 되는 건가요? 네,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죠. 왜냐하면 도시정비법에 이제 정비구역 해제에 관련된 규정을 보면 재개발로 한정해 두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 모두 일몰제에 걸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뉴스 기사도 한번 확인해 보게 되니까 여의도 미성 목화 같은 경우도 일몰제가 적용되냐 안 되냐라는 쟁점이 있는데 그때 2020년도 2월 달에 한번 쟁점이 됐다가 또 2년 연장해가지고 2022년 2월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님, 재건축 같은 경우는 이게 뭐 안전진단 통과가 다 돼서 여기는 정비가 필요하다라는 판정이 다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일몰이 되는 것도 좀 웃길 것 같긴 한데 이상하지 않나요? 뭐 예를 들어서 정비구역 해제가 되면 주거 개선 환경 사업으로 이제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거나 이런 건 사실 재건축엔 또 적용이 되기가 어려운 부분이라서 만약에 재건축을 이제 일률적으로 일몰제에 걸리게 한다라고 하면 이게 다시 그냥 구역 지정해서 사업 진행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비효율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재건축에도 굳이 일몰제를 적용을 해야 될까는 좀 의문이 있기도 하고 위성이나 목화 이런 데는 이제 엄밀히 따지면 사실 정비계획 수립한 게 아니라 이제 개발 기본 계획으로 수립을 했기 때문에 문헌상 이제 일몰제에 걸리지 않는다라는 주장도 있기는 하거든요. 일몰제에 걸리는 게 맞아요. 맞는데 어느 정도 이제 재건축에 적용을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이제 실무상 쟁점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약간 좀 떠오르는 몇몇 단지들 같은 경우는 아니 해당 단지는 추진위원회 승인이 옛날 예적이 되었는데 여기는 왜 일몰이 안 됐지? 라는 의문인 거죠. 대치동의 음마아파트 같은 경우는 20년 만에 재건축 심의가 통과가 되었다. 2002년도에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설립되었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20년이 넘어갔는데 일몰제 적용 안 되는 것도 좀 이상하지 않나요? 지금 현행법으로 보면 추진위원회 설립이 되려면 정비구역 지정이 선행돼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도시정비법의 중간에 한번 개정돼서 예전에는 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추진위원회부터 설립할 수가 있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음마 같은 데는 굉장히 오래된 사업지이기 때문에 추진위원회가 정비구역 지정되기 전에도 있었던 거죠. 아까 말씀드린 2012년 2월 1일 이후에 정비계획 수립된 곳에 한해서 이제 일몰제 적용이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최근에 이제 정비계획이 수립이 된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정비계획이 수립된 적이 없어서 일몰제 대상이 아니었던 거죠. 일몰제에 대한 도정법을 한번 다시 살펴보게 되면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날로부터 2년 이렇게 썼을 때
해당 음마아파트는 정비구역 자체가 지정 고시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일몰제 적용 대상이 아니었다라는 거네요. 네, 맞아요. 네네. 이게 원칙적으로는 안전진단 통과, 그 다음에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원회 설립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예전 규정으로 가게 되면 그냥 추진위원회가 먼저 설립될 수도 있었다라는 내용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 재개발 재건축 일몰제에 대해서 김예림 변호사님과 함께 A부터 Z까지 쭉 설명해 보았는데요. 혹시 변호사님 한 말씀 더 하실 내용이 있을까요? 지금까지는 이제 일몰제가 크게 쟁점이 된 사례는 많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신규로 이제 사업을 진행한다라고 하면 이게 일몰제에 걸릴 수도 있는 위험이 있거든요. 만약에 재개발 재건축에 뭐 투자를 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일몰제 리스크도 있다는 거를 분명히 인지를 하시고 이제 투자를 하시기를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예전에 정비구역이 지정됐었던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은 일몰제 이슈가 없긴 하지만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경우는 조합이 사업 속도가 막 예전 지역들처럼 지지부진하고 하면 다시 처음부터 재출발해야 되는 리스크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시기 바라면서 지금까지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과 법무법인 신목 김예림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